정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CBP 분석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풀어보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번부터 틀렸죠? 자, 1번 틀렸고요. 가번 틀렸고요. 나번,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매 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재료비 능률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능률 차이는 이제 수량의 차이죠.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는 무관합니다. 때문에 구입 시점에서 분리를 하든 아니면 사용 시점에서 분리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계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다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와 다.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라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가로 전환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실제 원가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2번,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공식을 써드려 볼까요? 제가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예요. 플러스 기초 제품, 기초 제공품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속 고정비.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옵니다.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은 20만 원 나와 있고요. 자, 그 자료에서 봤더니 제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가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자료를 없애버릴까요? 일단은 매출원가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변동제조간접비 자료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그러면은 다 지우고 나면은 남는 것은 고정제조간접비에 4만 원과 6만 원만 남는데 제공품과 제품에 고정제조간접비 4만 원, 6만 원이 남죠. 자,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는 기초는 없습니다. 기말에 관련된 자료죠. 4만 원, 6만 원 두 개를 더해주시면 10만 원이 됩니다. 여기 10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속 고정비. 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원가 계산 제도이다. 여러분들 원가 관리 회계와 기업회계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특정 기간의 이익이나 재고자산의 수량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량의 변동이 있거나 이익이 특정 회계 기간의 이익은 재고자산 수량 변동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재고자산이 적으면 많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익도 많이 발생을 할 테고요. 재고자산의 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이익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량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자,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 매출액과 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경영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디귿이 맞습니다. 고정제조간접비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디귿과 리을 나와 있는 거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미생의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은 없으며 자, 주식회사 미생은 단기 2만 개를 생산해서 전량 판매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량 판매하였다. 자, 일단은 매출 총이익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매출 총이익,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을 물었어요.
전부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고정비, 변동비가 모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고정비와 고정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 그 다음에 변동제조원가 모두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몇 개를 판매를 했습니까? 2만 개를 판매를 했어요. 2만 개 곱하기 자료에 봤더니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 2천만 원 나옵니다. 자, 고정제조원가는 맨 밑에 봤더니 고정제조 간접비가 500만 원 나와 있죠. 자, 2만 개를 똑같이 팔았어요. 2만 개 곱하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2만 개 곱하기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500만 원 들어가도 되지만 500만 원이 들어가도 되지만 일단은 단가로 나와 있으니까 단가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500만 원 나누기 몇 개를 생산했다고 나와 있냐면 2만 개를 생산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5만 개 곱하기 5만 개 나누기 2만 개를 해주시면 돼요. 500만 원 나누기 2만 개, 500만 원 나누기 2만 개를 하면 단위 단가는 25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죠. 그냥 500만 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매출을 수량 곱하기 단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500만 원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변동비는 2만 개 곱하기 변동 제조원가만 들어갑니다.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비 변동비죠. 직접 노비도 변동비, 변동재간접비 변동비가 되는 거니까 세 개를 몽땅 다 더해줬더니 370원이 나옵니다. 370원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주시면 돼. 2, 3은요. 2, 7이 14니까 74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천만 원에서 1240만 원을 빼주면은 76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760만 원.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액은 760만 원. 답은 2번이나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과 초변동원가 계산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공식을 써드릴게요. 매출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직접 재료비를 빼주시면 돼요. 직접 재료비를 빼주시면 자, 이것을 매출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주시면 이것을 재료 처리량, 재료비를 빼주시면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 그래서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과 직접 재료비의 연관성을 묻는 거예요. 매출과 직접 재료비의 연관성을 물어서 공헌이익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변동비 중에 우리 공식이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고요. 이 변동비가 직접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직접 노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잖아요. 변동 재료비, 변동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직접 재료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매출이 2만 개 판매가 됐어요. 매출이 2만 개 곱하기 판매 단가는 1,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0원. 그러면 2천만 원 나옵니다. 2천만 원. 자, 직접 재료비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원 나와 있죠. 2만 개를 생산했으니까 2만 개 곱하기 2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1,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은 1,600만 원. 일단은 답은 4번으로 계산이 됐죠. 답은 4번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자, 여기 보세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에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비,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제조간접비가 변동제조간접비, 변동판매관리비 이렇게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변동판매관리비. 자, 그래서 나머지를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 마이너스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변동판매관리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노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원 나와 있어요. 120원. 직접 노비는 120원 곱하기 2만 개 판매를 했으니까는 24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동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0원 나와 있죠. 50원 곱하기 2만 개. 50원 곱하기 2만 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10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변동판매관리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0원 나와 있죠. 30원 곱하기 2만 개.
해주면은 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모두 빼줬으니까는 얘가 뭐가 되냐면 공원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론 강의에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매출과 직접 재료비의 관계를 나타내준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과 나머지 변동비를 빼준 변동공원이익 이렇게 나눠준 것 뿐입니다. 자, 1600만 원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일까요? 340에 400만 원 빼줬더니 12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1200만 원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겁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거니까는 자, 매출 2만 개 곱하기 1000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매출원가가 고정 재주간접비와 변동 재주간접비가 모두 다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시면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은 760만 원입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에서 변동비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변동 재주간접비 변동 판매관리비인데 재료비와 매출의 상관관계를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출 마이너스 직접 재료비는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이라는 말을 쓰고요.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에서 나머지 변동비를 빼주신 게 변동원가 계산에 공원이익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공원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자, 매출 마이너스 여기서는 그냥 공원이익이니까 변동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 됩니다. 자, 판매 수량이 2만 개라고 나와 있죠. 판매 수량은 2만 개 곱하기 판매 가격은 4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만 원이죠. 네. 매출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변동비가 변동 제조원가가 150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가 120원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더해 주시면은 270원이에요. 그래서 2만 개 곱하기 270원 이렇게 해 주시면은 54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540만 원. 변동 재주간접비도 들어가고요. 변동 판매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2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세 가지 사업부별로 각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기획팀의 김 과장이 작성 중인 차기 사업부별 예산보고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기 사업부별 예산보고서이다. 자, 각 사업부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손익분기점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자, 그래서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률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휴대폰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먼저 계산을 하시면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은 80만 원 나와 있어요. 80만 원. 80만 원. 변동비는 30만 원 나와 있고요. 30만 원. 그러면 공원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공원이익은 50만 원. 자, 고정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50억 나와 있죠. 고정비는 50억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을 해주시면은 금액 나누기 얘가 단가잖아요. 80만 원 개당 80만 원, 개당 30만 원, 개당 50만 원이에요. 금액 나누기 단가를 하면 수량이 나오겠죠. 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손익분기점의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자, 05개씩 없애버리시고 빼줬더니 10,000개가 나옵니다. 휴대폰은 10,000개.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노트북을 계산을 하시면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200만 원에서 변동비가 얼마 있습니까? 70만 원 있습니다. 빼주시면은 얼마 나오죠? 130만 원이 나오고요. 자, 고정비는 260억 원 나와 있어요. 260억 원. 그러면은 260억 나누기 그죠? 130만 원. 130만 원 했더니 1, 2는 2. 그죠? 2만 개가 계산이 됩니다. 2만 개가 계산이 되고요. 그럼 10,000개, 2만 개까지 나와 있는 게 2번이죠. 2번입니다. 답은 2번.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에서 60만 원 빼주면 40만 원 나오고요. 60억 원 나누기 40만 원, 60억 원 나누기 40만 원. 그래 주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 카메라는 15,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나누기 단가를 내주시면은 수량이 나옵니다. 금액 나누기 단가는 수량. 7번. 손익분기점에서 공헌이익은 다음 중 어느 항목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고정비죠. 손익분기점에서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일치가 돼서 영업이익이 제로가 나오는 시점이 공헌이익이죠. 그러니까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0. 그러려면 공헌이익과 고정비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8번. 영업 레버리지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을 해주시면 돼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영업 레버리지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업 레버리지. 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란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써볼까요? 이 영업 레버리지가 뭐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에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자,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매출액이 100억. 변동비는 80억이고요. 공헌이익이 20억. 고정비는 10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쪽 회사는 매출액 똑같이 100억이고요. 변동비가 20억. 그러면 공헌이익은 80억이 나오겠죠. 고정비는 70억이에요. 고정비는 70억. 그럼 영업이익은 10억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똑같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똑같은데 이쪽은 뭐죠, 여러분? 이쪽은 고정비가 큰 회사고요. 자, 우측은 뭡니까? 고정비는 작은데 변동비가 큰 회사죠. 네, 변동비가 큰 회사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만약에 30% 상승을 했어요. 매출액이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매출액을 100%로 놓고 봤을 때 변동비는 80억이니까 80%가 될 테고요. 공헌이익은 20억이니까 2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0% 상승을 하면은 130억이 되겠죠. 100억에 30%면 30억이죠. 30억이 늘어났으니까 130억이 됩니다. 130억. 매출액은 130억이에요. 변동 비율이 80%니까는 8일은 8, 그쵸? 8, 3, 24, 104억이 변동비가 돼서 20%면 26억이 뭐가 되는 거죠? 26억이 공헌이익이 되는 겁니다. 고정비가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16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16억. 자, 이쪽은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 30%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30억이 되겠죠? 130억. 변동 비율이 얘가 100%일 때 얘는 20%였었어요. 그래서 공헌이익률이 몇 %냐면 80%였었고요. 자, 그럼 변동 비율이 26억이죠. 여기는 변동 비율이 26억. 20%니까 여기에서는 104억이 공헌이익이 됩니다. 고정비는 70억이죠. 고정비는 70억. 그러면은 104억에서 70억 빼니까 34억이 계산이 됩니다. 34억이 계산이 돼요. 세상에. 똑같죠. 처음에 매출액도 똑같았었고요. 영업이익도 똑같았었어요. 다만 고정비가 크냐 아니면은 변동비가 크냐라는 건데, 자, 호황기일수록, 즉 매출액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호황기란 얘기죠. 호황기일 때 분석을 해봤더니 변동비가 큰 회사는 영업이익이 16억밖에 안 되는데 고정비가 큰 회사는 영업이익이 34억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계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을 하는 거예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그럼 이쪽은 공헌이익이 20억, 그죠?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가 얼마입니까?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2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여기는 공헌이익이 얼마죠? 80억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10억이니까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몇 퍼센트? 30% 증가했다고 그랬죠? 30% 곱하기 2를 하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 2, 3은 6억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여기는 30% 증가한다고 그랬죠? 3, 8은 24. 예, 24억만큼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24억만큼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냥 쉽게 보세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영업 레버리지도가 2인 회사는 매출액이 30%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 3은 6억만큼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8이 나왔어요. 8, 3은 24니까 24억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클수록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렛대 효과라는 말을 쓰고요.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60%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2, 6, 12억이 증가돼서 얘는 22억이 나옵니다. 얘는 22억. 60% 증가했으면 6, 8은 48억이 증가하죠. 48억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58억 이렇게 나오겠죠. 58억.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제조회사는 변동비가 커요. 대부분의 제조회사는 변동비가 크니까 매출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영업이익은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저희 같은 서비스 업종은 변동비가 작고 고정비가 큽니다. 이런 업종은 매출액이 작게만 늘어나도 순이익은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업 레버리지란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 작용을 함으로 해서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매출액 변화는 작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변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정비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며, 그죠? 고정비가 이쪽은 크죠?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요. 영업 고정비의 비중이 적은 기업은, 즉 변동비가 큰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작게 나타납니다. 고정비가 없으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0이다? 여러분, 고정비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다 써볼까요? 공헌이익은 20억인데 마이너스 고정비가 없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까요? 영업이익은 그대로 20억이 나오죠. 그대로 20억이 나와요. 그러면은 공헌이익 나누기, 그쵸? 공헌이익 나누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20억인데 영업이익이 그대로 20억이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1이 나오는 거죠. 1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0이 아니라 1이라는 얘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갖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뭐죠? 얘가 20억이고 얘가 0이 나올 때가 손익분기점이잖아. 맞잖아, 이죠?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빵원이 나올 때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가 아니라 부근에서 가장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문장이 다시 한번요. 손익분기점에서는 20억 나누기 0, 그죠? 그러면 20억 나누기 0,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근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부근에서.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19억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1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그죠? 영업이익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0억 나누기 1억 하면은 네, 영업 레버리지도는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커지겠죠.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전처럼 얘가 10억이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까요? 10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10억 이렇게 나오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번만 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 가까이가 됐을 때 영업 레버리지도는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돈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었었냐면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과 다른 점을 나열한 것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통제 계획, 내부 계획, 통제 등 경영관리에 보다 유용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내부 통제에 유용한 게 변동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이익접근법에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다. 지금처럼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죠. 네, 공원이익접근법의 손익계산서다라는 말을 써요. 다만 변동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부 보고 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배운 손익계산서는 전부원가 계산 손익계산서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원가를 산정하면 고정재정간접비가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재정간접비가 기말제공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두 맞는 거네요. 가나다라가 모두 맞아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고정비가 아래로 내려갔죠. 모두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말제공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0번. 단기 초에 영업을 시작해서 제품 500단위를 생산해서 판매하였으며 단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네모난 박스 안에 나와 있고요. 박스 밑에 봤더니 단기 판매량이 전부 400단위였었다라고 하면 기말 제품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500단위를 생산해서 400단위를 팔았으니까는 기말로 남은 건 100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100단위 곱하기 그쵸?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500개를 생산을 해서 400개를 판매를 했어요. 400개를 판매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몇 단위가 되느냐면 100개가 남아있습니다. 곱하기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고정제조원가와 변동제조원가가 모두 다 들어가면 되겠죠. 제조원가만 들어갑니다. 판매관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재고에는 제조원가만 들어가는 거고 판매원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600원 나와 있죠. 직접 재료비는 600원, 직접 노비는 400원,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는 200원, 변동 판매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재고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고에는 판매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정제조간접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정제조간접비는 10만원. 그러면은 다 더해졌더니 1200원이죠. 1200원. 1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만원이 나와서 두 개 더해줬더니 얼마가 될까요? 제가 뭘 잘못 계산을 했나요? 500단위를 생산해서 이건 지금 500단위에 대한 거잖아요. 미안해요. 이거는 500단위에 대한 겁니다. 500단위. 그러면 500단위를 생산해서 몇 단위를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400단위를 판매를 했습니다. 400단위를 판매를 했으니까는 200단위가 남아있는 거죠. 곱하기 500단위, 500개를 생산을 해서 100개가 남아있는 거죠. 100개가 남아있습니다. 100개가 남아있으니까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5, 20, 2만원이 되겠죠. 여기는 2만원. 2만원이 되는 겁니다. 1200원도 역시 마찬가지 곱하기, 그죠?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0개 여기 있으니까 100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해줬더니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14만원. 이렇게 3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변동제조간접비는 600원, 400원, 200원 더해서 남은 재고 100개를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12만원 나온 거고요. 고정제조간접비 10만원은 500개 생산하는 데 들어간 거잖아요. 100개가 남아있으니까 500개분의 100개에서 2만원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11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번 문제도 전부원가 계산의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거 지우고서 전부원가 계산의 단기순이익을 물었습니다. 공식을 써볼게요.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기초제품, 기초제공품 속 고정비라고 합니다.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제품
마이너스 기말제품, 기말제공품, 기말제공품 속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옵니다.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죠. 집어넣어 볼게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 나와 있죠.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 나와 있고요.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88만 원 나와 있습니다. 88만 원 나와 있고요. 물량의 흐름을 봤더니 기초제품은 1000개 나와 있어요. 여기 1000개. 기초제품 수량은 1000개. 기말제품 수량은 몇 개라고 나와 있냐면 1400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단가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고정비 단가가 들어가시면 돼요. 고정비 단가. 여러분들 고정비 단가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88만 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고정비 단가는 고정비가 88만 원이죠. 몇 개 생산하는데 나누기 생산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산량은 4,400개예요. 4,400개를 생산하는데 88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88만 원 나누기 4,400개 했더니 88만 원 나누기 4,400개 해주면은 200원이 나옵니다. 단가는 200원. 그래서 여기 200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200원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공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미음 자료에 봤더니 제공품의 재고는 없다. 선의선수법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나오죠. 20만 원, 여기는 28만 원이 나옵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40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408만 원. 제가 뭘 잘못 계산했을까요? 88만 원 나누기 4,400개. 그죠? 88만 원이에요. 88만 원 나누기 4,400개 하면은 200원. 200원이 나오죠. 200원. 맞아요. 그래서 408만 원. 답은 4번에 있네요. 4번에 408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408만 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지우면서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기초제품, 기초제공품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제품, 기말제공품 속 고정비를 해주시면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계산이 돼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자,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400만 원 집어넣으시고요. 기초제품이 1000개 나와 있고 기말제품이 1400개가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고정비 단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거기 88만 원 나와 있으니까는 88만 원 나누기 생산량 4400개를 해주시면 200원이 나와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개 곱하기, 그쵸? 1000개 곱하기 200원 해주면은 20만 원이 나오죠? 20만 원. 1400개 곱하기 20만 원이 28만 원 나오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은 408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물었어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이건 지우겠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죠. 공식을 쓰면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니까는 매출이 판매 가격이 1000원 나와 있어요. 1000원. 1000원. 변동비가 변동제조원가가 600원, 변동 판매 관리비가 150원, 두 개 더해주면 750원이죠. 250원의 공원이익 단가가 나오고요. 고정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50만 원에 고정 판매 관리비 125만 원 더해줬더니 375만 원 나오죠. 375만 원. 네. 나누기.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똑같을 때가 손익분기점이니까 나누기 단가 250원을 해주시면은 손익분기점의 수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75만 원 나누기 250원 했더니 15,000개가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000개.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회사와 을회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은 갑회사, 을회사의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레버리지도 문제가 나왔죠? 여기다가 테이블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자, 갑회사는 매출액이 20만 원 나와 있고요. 20만 원, 변동비가 11만 원, 그래서 공원이익은 9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이익은 9만 원. 고정비가 6만 원 나와 있죠? 고정비는 6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3만 원이 나왔네요. 그럼 결국은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니까 9만 원 나누기 3만 원. 3, 3은 9. 여기서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 됐고요. 을회사는 20만 원 나와 있어요. 20만 원. 변동비가 5만 원. 적죠? 15만 원이 공원이익이 되고요. 자,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3만 원이 나왔어요. 자,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을 했더니 영업 레버리지도가 5가 나왔습니다. 자, 을회사가 더 크죠?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그랬으니까 1에 가까워진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점점점 커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점점점 커져서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갑회사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3이다. 호황으로 인해서 호황이 있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큰 을이 크겠죠. 갑회사의 영업이익이 을회사 영업이익보다 크게 증가한다. 3번이 틀렸네요. 을의 영업 레버리지도가 크니까 을이 크게 변동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을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500% 증가한다. 맞죠? 네. 5만큼이니까 500%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원가 조합도 CBP에 관련된 도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린 디귿이 의미하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고요. 니은이 변동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은이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수익과 비용이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디귿은 단위당 공원이익을 뜻하는 겁니다. 디귿은 단위당 공원이익.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준 만큼이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기억은 판매 가격. 수익하고 관련되는 게 판매 가격이고요. 비용과 관련되는 게 변동비입니다. 비용과 관련되는 게 변동비예요. 그리고 고정비 조업도가 일정할 때, 그죠?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 아랫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15번 문제를 볼까요? 영업활동에 관련된 자료이다. 변동비가 300원, 공원이익률이 40% 나와 있고요. 고정비가 1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비가 300원, 공원이익률이 40%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100%일 때 40%. 그럼 얘는 자동으로 60%가 되는 겁니다. 고정비는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고정비는 1000만 원. 자, 여러분들 그러면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률을 해주시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나누기 40%, 4일은 4, 2, 8, 4, 50, 25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됩니다.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 나오죠. 공원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공원이익률이 40%잖아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얘가 100%일 때 얘가 60%, 얘가 40%니까 2500이 40%면 공원이익은 10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고정비 그대로 1000만 원이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300만 원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고자 했을 때 판매 수량을 물었습니다. 세금은 없는 걸 간주한다고요. 자, 목표 이익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300만 원 잡았어요. 목표 이익이 300만 원이다.
목표 이익은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300. 그러면 고정비는 변동이 없잖아요. 1000만 원이 나와야 되고요. 얘가 얼마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1300이 나와야 되겠죠? 1300. 맞죠? 영업이익을 300으로 잡았으니까는 고정비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은이익은 1300입니다. 나누기 40%를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40%, 그럼 1300만 원 나누기 1300만 원 나누기 0.4를 해주면은 3250만 원을 팔면 돼요. 3250만 원을 팔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물었습니까, 여러분? 수량을 물었어요. 수량, 단가를 물었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봐요. 자, 매출액 단가는 얼마일까요? 300만 원 나누기 60%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500원 나오네요. 500원. 300원 나누기 60%를 하면 500원 나오겠죠? 500원 곱하기 60%가 300원이니까 그건 나누기 500원을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500원. 금액 나누기 단가는 수량이잖아요. 나누기 500원. 그러면은 65,000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목표 이익을 300으로 잡았어요. 고정비는 변동이 없는데 그럼 공원이익은 1300이 나올 거란 얘기죠. 1300만 원 나누기 40% 하면 목표 매출액이 나오죠. 금액 나누기 단가는 수량입니다. 단가는 여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300원 나누기 60% 하면 단가는 5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나누기 수량은 해서 65,000개가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설명 중 변동원가 계산의 특징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이다. 틀렸습니다. 기업회계 기준하고 변동원가 계산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고요. 특정 기간의 이익은 재고자산 수량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통원가를 부문이나 제품별로 배부하기 때문에 부문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 잠시만요.